오늘은 제일 먼저 우리 수리 사주에 있어서 숫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숫자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된다. 자, 숫자의 법칙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운명을 푸는데 그 숫자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풀어나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숫자는 1에서 9까지만 쓴다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자, 9가지가 있는데, 1번을 우리는 천수진리법이다. 천수진리법이라는 것은, 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라는 것은 숫자다. 자, 하늘의 뜻을 숫자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진리다. 예를 들게 되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셈할 수도 없는 것을, 논리를, 진리를 숫자로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진리다. 그러면 왜? 이 숫자로 표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것이다. 전달도 똑같고 인지도 똑같고 인식도 똑같아. 자, 두 번째, 음양이치론이다. 자, 자연의 법칙에 있어서, 자연의 법칙에는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들이, 자연의 법칙은 모든 만물들이 양과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양과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운 것도 있고,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도 있고, 빠른 것이 있으면 늦은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양입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암것이 있으면 수것이 있고. 그러면 두 가지가, 요소가 두 가지라는 것은 음양의 논리를 따지게 된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천지조화론이다. 세 가지가 있다는 그 자체는, 요소가 세 가지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과학 시간에 실험실에 보면 산발이가 안정이 되듯이, 자,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삶도, 인간의 삶도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세 가지 요소라는 것은 천지인이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천지인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이 출세를 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이 천지조화론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운명으로 풀게 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숙명이라고 한다. 이것을 숙명이라고 칭한다. 그러면 숙명에는 우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죠? 음양이치론에는 우리가 따지게 보면, 낮과, 처음에 계산할 때 낮과 밤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풀 수가 없다.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거는 명쾌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천지조화론인데,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은 사계운기론이다. 각 영역에는 다른 기운이 있고 다른 환경이다. 자, 다른 기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동쪽에는 우리는 어떻게 느낌이, 동쪽이라는 것은 해가 뜬다는 기분으로 우리가 희망이 차고 이렇게 되는 기운이 들고, 서쪽에 해가 저문다 하게 되면 우리는 또 절망적이고 희망이 또 없어지고 이런 느낌이지, 그지? 그러면 남쪽에 가게 되면, 아, 남쪽으로 가면 따뜻하구나, 북쪽으로 가게 되면 춥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이것이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운명을 풀 때는 어떤 영역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업장이다. 업장. 업장에는 우리가 네 가지라는 것이 있다.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각각의 그 분야가, 영역이, 기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다. 자, 오라는 것은 오행작용론이다. 오행작용론이라는 것은 5가지가 있다는 것은
5가지가 있다는 것은 상호작용을 항상 하고 된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사이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5가지 팩트가 있다는 것은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오케이? 서로 구조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6가지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운명으로 풀게 되게 되면 인생의 진과 빛이라는 것이다. 이거는 5가지. 인생의 진과 빛이다. 그러면 인생의 진과 빛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자, 6가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유건 구성론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되게 되면 육각수 이런 이야기도 한다, 그지? 그런데 우리가 유건 구성론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이런 구조다. 학교 다닐 때 이런 구조를 봤나요? 화학 시간에? 저기 뭐죠? 다 잊어먹었지? 저기 벤젠이라는 거다. 방향족 화합물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벤젠인데, 이것은 유건 구성론, 이 각각이 봐라. 여기는 2개 전부 다 각각의 부류가, 위치, 부류, 이런 것이 전부 다 다르다 하는 것이다. 다르다.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거다. 구성 요소가 별개로 작용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운명을 풀 때는 인간 유형을 푼다. 유형에는 6가지인데 이것은 인간의 사고와도 직결되어 있다. 사고와 생각.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뭔가 비교를 하고 뭔가 풀어내기 위해서 때는, 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고,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비교를 해야 뭐 돈이, 경영이 어떻고 돈의 그 부가가치는 어떻고 돈은 얼마나 벌 것이면 이렇게 나오겠지. 장사하면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비교해야 되고, 집에 노는 사람은 어떻고 남편의 수입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건 구성론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거다. 부류 자체가 다르다. 오케이? 부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7가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칠성요소론이다. 칠성요소론이라는 것은 7가지라는 것은 각각의 특성이 다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각각의 특성이 다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특징이 전부 다 다르다. 모양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다를 것이고 그 성질은 다르다. 이런 거다. 그래서 칠성요소론에는 우리가 칠선녀라는 7명의 선녀로 대신해서 우리가 풀어나가게 되는 구조다. 7명의 선녀다. 자,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풀고 간 운명을 풀 때 이야기하는 거고. 자, 8개 있을 때는 팔방 반응론이다. 팔방 반응론은 우리가 사방 팔방으로 우리는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자,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물방울을 탁 떠들이는데 첫 방울은 일로 많이 가고, 둘째 방울은 일로 많이 가고, 셋째 방울은 낸대로 많이 튀기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계속 떨어질 때는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작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시기와 이것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팔간문이라고 한다. 자, 이것이 우리는 8이라는 숫자다. 자, 그러면 우리는 9라는 숫자는 구기변화론이다. 구기변화론인 것은 9가지 기운이 계속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거는 가장 복잡하다. 우리는 가장 큰 수면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다. 시시각각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운명주기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수의 법칙에서 천수진리법은 한 개밖에 없으니 이것이 옳은 것, 올바른 것. 우리는 해법에도 이것들을 차례대로 쫙 풀어가지고 이것이 옳게 풀린 것, 올바르게 풀린 것은 우리는 진리법이다. 그렇게 돼. 맞는 것만 있고 바른 것만 있고 올바른 것만 있는 것이지 틀린 것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게 되면 맞으면 맞는 것이지 또 여기는 틀린 것도 있다. 이거는 아니거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옆 밑에 아래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적합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답이라는 거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인간의 운명과 운세를 푸는데, 운명과 운세를 푸는 요소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격을 풀 때는 또 다르게 풀리겠죠. 심리를 풀면 또 다르게 풀릴 거고, 학습을 풀면 또 다르게 풀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이해할 때는 음양이출에서 낙과 박, 우리는 이거는 정해졌고 미리 남자 여자도 태어날 때 정해졌으니까 이거는 풀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과 5, 3에서 5까지를 우리는 운명이라고 한다. 6은 우리는 원래 풀지는 않는 겁니다. 인간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7에서 8까지를 우리는 운세라고 한다. 이거는 우리는 종류, 부류, 유형 이런 것들을 표시한 것이다. 자, 그러면 운명과 운세의 차이점은 뭘까? 운명과 운세의 차이점은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다 보게 되면 운명은 타고난다고 그랬다. 그치? 타고난다는 것은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운세는 이 세다 말이에요. 세력이라고, 강할 세. 운이 강하게 작용했다가 약하게 작용했다 세력이기 때문에 운세는 계속 변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운명과 운세를 풀기 위해서는 이 변하지 않는 운명과 변해가는 운명을 동시에 풀어야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운세 감정법이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운명은 비록 우리는 태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정해져서 태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또 살아가면서 환경과 여건과 생각과 사고와 행동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다. 왜? 정해진 거는 우리는 점치 갖고 맞을 수 있지만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점을 칠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다 풀어야만이 우리는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 푸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운명주기다. 이거는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글자들이, 여기 있는 항목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다. 이거는 어디서? 자, 논미 없이 우리는 학문이라고 했다. 그죠? 그리고 이론이라고 했다면 이 항목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된다. 네 마음대로 결정해 놔놓고 네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 이거는 이론이라는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논리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것을 풀 수 있다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풀어야 된다.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운명과 운세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도 알아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여기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런 운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운세도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식으로 태어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는 운명과 운세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 그제? 이것을 우리는 익혀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자, 인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냐. 그 다음에 운세는 이런 글자, 유형들은, 이런 항목들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이것을 우리는 학문이라면 남인데 월등하게 완벽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풀어가 봅니다.